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펄어비스고요. 종목 코드는 26375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8일 오후 4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 오늘도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어제 약간 추세 깨고서 약간 내려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반등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3% 정도 나와주긴 했었는데 딱 추세에 맞고서 빠져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추세 그냥 딱 찝고서 빠져버리는 흐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지지를 이렇게 해줬던 부분인데 깨버리게 되니까 올라갈 때는 막혀버리는 저항 라인이 돼버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또 조정을 받았고 이제 이때 지켜줬던 83,500원 구간까지도 약간 깼어요. 일단 오늘 시장이 많이 좋지가 않았죠.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굉장히 크게 엄청 크게 하락이 나온 부분 되겠고 하락 VI까지도 봤었죠. 카카오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대형주 쪽으로는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그냥 뭔가 좀 그런 낌새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건덕지가 있다고 하면은 공매도를 막 쳐버리게 되면서 시장이 꺾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시장이 꺾이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 오른 종목들도 막 하고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뭔가 이제 건덕지가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공매도 쳐가지고 빼버리는 이런 케이스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좀 대형주 매매하기는 좋지는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요 구간 안에 있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시장 시장 영향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추세도 지금 저항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기존의 추세선 있던 거 그리고 지금 또 이 5일선을 지금 못 넘고 있거든요. 계속 이때부터 5일선 계속 뚫어주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구간입니다. 추세를 한번 지우고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5일선 맞고서 떨어지는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이제 예전에 요때 느낌 나죠. 액면 분할하고 나서 요런 식으로 계속 부딪히면서 빠졌던 이런 구간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하락이 계속 이어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빨리 이제 이 5일선을 제대로 넘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들도 지금 내려오면서 저항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현재 3일선도 지금 제대로 못 넘기고 있어요. 최근엔 3일선도 몸통이 종가가 그래서 현재는 살짝 좀 어려운 구간이다. 대신에 지금 요 구간 요 구간까지 77,000원 구간까지 해가지고 요 구간은 그래도 이제 이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때 이제 중국 판호 발급 받고 나서 올라왔었던 구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켜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요때는 이제 중국 규제 얘기 나오게 되면서 빠졌다가 게임스컴, 도깨비 하면서 올라온 부분인데 지금 뭐 딱히 사라진 모멘텀은 없다는 부분이죠. 딱히 사라진 모멘텀은 없는 부분이 되겠고 시장 영향도 있고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고 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까지 일단은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많이 뺀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21선 부근 이렇게까지도 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 월봉상 보았을 때는 한 8,500원 거기까지는 열려 있었죠. 그래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것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오늘 좀 많이 들어왔네요.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왔네요. 외국인은 뭐 오늘도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오늘 이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자꾸 이제 반등을 하려는 계속 움직임이 보이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계속 움직이면서 장 초반에 계속 오르려고 하는데 어, 제대로 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대로 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일단은 그냥 좀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나타나고 있진 않다. 물론 이때도 버티는 척 하다가 빠져버린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다시 또 이렇게 버텨주는 구간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21선 이거 올라오는 거 좀 해가지고 21선 부분에서 반등 주려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새로 나온 거 없고 지난번 보셨던 이제 목표가 11만 원으로 한 KTB 투자증권 리포트 도깨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 검은 사막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중국 규제 영향은 예상보다 좀 제한적이다. 요건 이제 그만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 검은 사막 모바일 20세 미만 유저 비중도 5.9%에 불과한 부분이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뭐 텐센트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그 매출 비중도 2% 수준에 불과합니다. 텐센트 입장에서도. 근데 검은 사막 모바일은 애초에 이 유저 자체 수가 20세 미만 유저 자체 수가 적은 부분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타격이 덜할 수가 있겠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그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비중이 2%. 그렇다면은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없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좀 많이 올랐고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그냥 같이 약간 조정을 받는다. 뭐 그런 느낌이고 특별히 어떻게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도깨비가 뭐 좀 출시가 약간 멀긴 했지만 여기선 2023년 3분기를 잡고 있는데 일단 뭐 내후년 2023년은 다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전에 그래도 붉은 사막이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내년 3분기 정도 이 정도. 그래서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2021 최고 좀 기대되는 게임으로 나왔었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좀 출시 일정이 미뤄지게 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이번에 고티 관련해서도 이거 또 한번 한다고 하는데 붉은 사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8,500원 라인까지는 일단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8,500원 부근. 대충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현재 83,000원까지나 좀 내려왔어요. 좀 많이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으면서 빠진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조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다가 다시 뭐 다음 주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같은 경우 이제 3월선을 살짝 끼고 내려왔네요.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8,500원 정도까지 8,5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겠다. 대략적으로 8만원 부분까지 8만 원 부분까지는 빠질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충분히 뭐 여기서 찍고서 올라오는 밑구리 달고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그렇게 8만원 라인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딱 21선 제가 봤을 때는 21선이거든요. 21선 부근에서 반등 기대해 보겠습니다. 21선 부근에서 쭉 빠지다가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 이런 패턴들 많죠.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재가 딱히 없습니다. 중국발 그것도 이제 중국 규제도 이제
이제는 그것도 제한적이고 정말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지금 뭐 특히나 도깨비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레벨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글로벌적인 관심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국내뿐만 아니라 그래서 현재는 좀 조정받는 흐름이 계속 나오곤 있지만 나오고 있고 약간 추가적으로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21선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땐 반등 나옵니다. 이거 지금 8,500원 정도 지금 주봉상 월봉상 보았을 때는 거의 그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정도 되게 되면은 21선 이렇게 올라오는 위치로 볼 수 있겠고 거기서 이렇게 꺾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가격대가 지금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는 붉은 사막이 아니라 검은 사막 판호 발급 후의 가격대. 발급 후고 이 중국 규제에 대한 얘기가 이미 리스크가 거의 뭐 영향이 없다 보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될 거니까 제한적이니까 요걸 빼게 되면은 그냥 요 정도 가격대. 뭐 요거는 조금 도깨비까지 붙였다고 칩시다. 요거는 검은 사막 그 판호 발급 후의 가격대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77,000에서 85,000까지는 그냥 원래 그래 왔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 도깨비 오케이 도깨비 알겠어 출시 이제 조금 뭐 아직 좀 많이 남았다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오케이 오버슈팅 했어 그렇다 치면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다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뭐 도깨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일정은 가까워지니까 거기다가 뭐 더 추가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펄어비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아침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장 시작 전에 이런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장전 브리핑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얘기들과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장전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오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천 종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게 되고 9시 땡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당일날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단타 좀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이런 식으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출시를 해서 이제 이렇게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테마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 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